이 뮤노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다 합쳐가지고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죠. 거의 지구를 2바퀴 반 정도를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우리 이 작은 몸에서 지구 엄청 크잖아요. 우리 서울시만 해도 대한민국도 전 세계는 엄청 큰데 그걸 2바퀴만 12만 킬로. 그럼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다 혈관이 다 몸몸에 그냥 혈관들의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우리 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혈관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특히나 모세혈관은 뭐 70억 가닥 정도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숫자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런 혈관, 결국에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는 즉 노화한다는 거고, 그 노화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혈관이 이제 노화가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혈관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제품 뮤노겐인데, 요거에 대한 오늘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에 제가 이 뭐죠? 뮤노겐 제품은 알고 계시지만 이 산화질소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산화질소. 자, 산화질소라는 게 영어로 NO, 약자는 NO. 이게 나이트로 옥사이드라는 약자예요. NO, 산화질소. 제가 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한 지금 2002년이니까 한 8, 9년 전부터 이 산화질소에 굉장히 좀 빠져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 제 블로그거든요. 제 블로그인데 M스페이스 제 블로그인데, 이 포스팅을 제가 한 게 2015년 5월 1일이에요. 2015년. 제가 한 2013년, 14년부터 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이 산화질소 보충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었고, 산화질소라는 게 산소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지금 산소는 누구든지 알고 있잖아요. 산소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산소만큼 중요한 거라는 걸 알면서 나름대로 좀 공부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산화질소입니다. 이거 영양소라고 하기 뭐하고 어떤 신호 전달 물질, 신호 전달 분자거든요. 요거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이 산화질소라는 거는 생명의 분자라고 일컬어진다. 이걸 처음으로 이제 규명해낸 사람이 푸르코트 박사라는 분이에요. 푸르코트 박사. 보시면은 여기 푸르코트, 여기 보시죠. 요 분이 푸르코트. 요 분이 1981년에 그 실험을 통해 동맥 혈관 세포 내에서 혈관 확장 물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스프링노트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 그리고 페리드 무라드 박사, 이 세 분이 이 물질이 일산화질소라는 걸 사실 알게 됐고요. 요 분이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고요. 요 분이 가장 유명한 3명 중에, 실제 1998년도에 이 세 분이 동시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세 분이. 그래서 이 세 분이 이런 거를 밝혀내면서 92년에 먼저 사이언스 잡지에 이게 올해 분자로 명명이 됐고, 98년, 98년은 저는 기억이 선명합니다. 1997년 겨울이었죠. 그리고 98년도 IMF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때 98년도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이 심혈관계에서 산화질소의 신호 분자로서의 역할과 발견의 공로로, 이 산화질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역할과 발견한 공로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 이 산화질소를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신호 분자라는 말 있는데, 이 산화질소라는 건요, 1, 2초면 탁 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토킹 몰큐ル신호 분자라고 하는데, 신호를 전달해주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체입니다. 산화질소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그 산화질소가
이 혈관 내피에서 우리 몸에 지금 12만 킬로 혈관이 있다. 그 혈관 내피에서 이 산화질소가 나와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해서 뭐 동맥 경화라든가 뭐 뇌졸중을 예방하고 협심증, 또 심부전증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그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발견해서 이 심혈관계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산화질소에 대한 미국 심장협회에서 산화질소에 대한 발견을 심혈관의 심혈관의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부작용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어떤 그 해면체라 그러죠. 그 발기부전 치료제 그 비아그라의 개발에도 응용된 게 이 산화질소에 대한 이런 연구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죠. 신문에 당시에 3인이 했고 혈관 확장인자 발견 그런 역할을 했고 비아그라의 탄생에도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일산화질소라는 거는 공해 물질 대기권에 실제 일산화질소가 대기권에 있으면 공해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 몸에서 이 산화질소가 나와서 이런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 이 산화질소를 발견한 것, 정말 심혈관계 가지고 이제 발견이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 산화질소가 98년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엄청 진행됐고요. 지금 뭐 한 24년 됐죠. 근데 24년 정도가 긴 게 아니래요.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많은 것들이 규명될 거라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이런 말도 있었죠. 산화질소가 뭐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이 산화질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 듀크 대학의 조나단 스템러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NO, 즉 산화질소 NO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 즉 산화질소가 NO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세포 내 반응이나 생리적 반응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세포 내 모든 반응, 생리적 반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자, 신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신호 전달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 산화질소가 하고 있는데 산화질소는 뇌 활동의 변화, 호흡기 확장, 또 심장의 박동, 혈관 확장, 소장의 연동 운동의 조절, 혈구의 기능, 면역 기능, 심지어 손가락과 발의 움직임까지도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뮤너겐이 엄청나게 인기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마 환자들이 이 산화질소를 되게 먹였더니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였다. 이런 말도 이제 들은 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산화질소가 인체 내 모든 기관에 있어 중요해요. 생각해 보면은 모든 기관에 혈관들이 있잖아요. 혈관. 우리 몸이 다 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이 산화질소가 관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심혈관계, 호흡계, 또 세포 확산, 뭐 또 성생활, 면역계, 소화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 등등 진짜 이런 모든 기가 관여 안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산화질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자, 정말 기적의 분자, 생명의 분자라고 하는 게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또 네일 솔로몬 의학 박사의 글도 참조해 보면요, 이 산화질소 기능, NO, 산화질소는 동맥을 이완시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게 해준다. 혈압. 저희가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뮤너겐은 기초 3종과 거의 필수잖아요. 혈압이 있는 분들을 권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또 산화질소는 동맥의 혈관벽을 이완시켜 적절한 혈류량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해줌으로써 협심증을 예방한다. 예. 심장의 피를 혈류를 양을 늘려주는 그런 작용도 하는 거고 산화질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줄여준다. 예. 이 산화질소가 그래서 또 고지혈증 환자도 당연히 이 뮤너겐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산화질소는 신장마비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전 생성을 예방한다. 혈전. 예, 혈전. 이런 우리 코로나 그 면역 그 뭐지 백신에서 맞을 때도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뭐 어떤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뭐 백신 맞기 전과 또 후에 이렇게 면역위원을 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혈전 형성을 또 막아주는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산화질소는 음경으로의 혈류량을 높여주어 발기를 촉진함으로써 성행에 도움을 준다. 예, 이것 때문에 비하가 나온 거잖아요. 서로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 산화질소를 사용하여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또 암세포를 죽인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암세포를 죽일 때 이 산화질소를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면역세포들이 이 산화질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뇌의 장기 기억 과정에 NO가 사용되며, 즉 산화질소 사용되며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예, 뇌에 가는 혈류량이 증가. 저희가 뇌에 가는 혈류량이 증가가 돼야 영양과 산소가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산화질소가. 그래서 저희가 기초 3종이 아닌 기초 4종을 저희가 기초로 4종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산화질소가 진짜 관여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산화질소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세포와 뇌의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일 수 있다. 신호 전달 물질. 뇌의 신경세포, 온몸의 신경세포. 그러니까 이러한 또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우리의 사실 혈관만큼 더 중요한 게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도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산화질소가 또 관여를 하고 있고 산화질소는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한 임산부 고혈압에도 조절도 해주고 또 산화질소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주므로 당뇨를 예방한다. 예. 인슐린이 또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는데 이걸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산화질소가. 그러니까 조절해 준다는 것도 신호를 전달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너무 많이 나와, 적게 나와. 그거에 의해서 왜 그러면요. 나중에 그 제가 어저께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올린 그 동영상을 보면요. 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보면은 산화질소가 이 근육에 신호를 전달해서 근육이 이렇게 쫙 풀리게끔 해서 혈관이 이완되게끔 하는데 이러한 이제 뭐 인슐린 같은 분비를 할 때도 어떤 뭐 림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조절해주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준다는 거예요. 그 당을 또 예방해준다. 당뇨 환자에게도 기초 사정에 또 민명에 들어가는 거고요. 산화질소는 인간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또 적절히 자극하여 근육과 뼈를 돋궈주어 세포의 수명도 늘려준다. 세포의 수명이 늘면 당연히 우리 몸도 더, 더 노화가 덜 되겠죠. 성장 호르몬.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성장 호르몬이지만 저희 같은 성인들에게는 이게 하나 안티에이징, 즉 노화를 이렇게 방지해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산화질소가. 산화질소는 지혜 실험을 통해 난소 속 난자들의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냈으며 산화질소가 3, 40대 여성의 가임기를 연장시켜주고 요즘에 애 못 낳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3, 40대 여성의 가임기를 연장시켜준다.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확률을 높이는데 유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런 발표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산화질소는 수만 개의 어떤 지금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산화질소가 이런 기능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산화질소 효능의 문제점. 자, 산화질소 가장 널리 알려진 기능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상 혈압을 유지시키고 세포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주고 혈액의 양 중요합니다. 혈액이 돌아가야 영양과 산소가 세포까지 간다. 그리고 또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모든 인체 내 기관계 대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체내에서 이 혈관 내벽에서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자연 나오는데 이 양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몇몇 질병들이 어떤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실제 그렇고요. 근데 이러한 게 40대 이후부터, 40대부터는 뭐든지 줄어들어요. 내 몸에 나오는 게.
우리 보면요, 영양소들 보면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엔자임 Q10은 내 몸에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는 내 몸에서 안 나와요. 필수 지방산을 내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산화질소는 내 몸에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들면서 덜 나오게 돼요. 그럼 내가 내 몸에 안 나오는 영양소, 필수 영양소는 내가 섭취해야 되고, 내 몸에 적게 나오기 시작하면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충. 이런 부분들. 그래서 40대부터 이 산화질소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산화질소가 덜 생성되면서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떠한 질병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없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40대부터 10대, 20대, 30대 때는 잘 나오다가 40대부터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양이 떨어집니다. 점점 혈관이 이제 노화가 된다. 노화. 이 혈관의 질환 노화가 이러한 산화질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산화질소 잘 나올 때는 혈관 안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근데 산화질소 점점 줄어들면서 플러가 쌓이기 시작해요. 플러그. 쌓이면서 이 동맥 같은 동맥 경화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동맥 경화. 즉 동맥 경화가 딱딱해지는 거, 딱딱해지는 거. 근데 혈관은 말랑말랑해야 되죠. 말랑말랑. 그렇게 하려면 산화질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신장에도 또 혈류가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또 모든 세포들에 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인데, 이 산화질소의 효능을 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혈관계에서는 정상혈압 유지, 고혈압, 신장마비, 뇌졸중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관의 노화를 무슨 말씀이죠? 혈관 노화를 막으며 심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혈관을 막는 플러그의 생성을 막거나 파괴, 쌓인 걸 청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전 생성을 막아서 혈류 개통에 도움을 준다. 심장에 대한 보호 능력. 심혈관계에서는 이 산화질소는 정말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뮤노겐이라는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냐. 이런 산화질소를 보충해주는, 생성 촉진해주는 제품이 뮤노겐인데, 저희 또 뮤노겐은 뭐 62가지의 또 특허 기술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 산화질소가 어떠한 역할과 효능들이 있는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게 뮤노겐이라는 제품을 먼저 이해하는 처음이에요. 이 뮤노겐 산화질소가요, 이 운동에 굉장히 또 관여가 돼 있대요. 운동.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뮤노겐 2알 먹고 액티바이저 먹고 운동을 시작한다고. 힘도 안 딸리고 운동할 때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액이 막 돌잖아요. 심장이 팍팍 뛰면서. 그러니까 혈관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운동량을 향상시켜주고 운동 중 골격근에 전달되는 근육이 전달되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운동 중에 필요한 산소의 양을 줄여서 또 지루를 증가시킨다.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하고 이완하고 이게 수축하고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 중에 혈중에 젖산이 쌓이는 걸 이런 걸 양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화질소를 먹고 운동을 하면 또 덜 피곤하고 젖산들이 하나의 또 독소니까 이런 피로 물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기타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 등의 뇌기능 향상. 뇌가 좀 뇌신경 쪽 안 좋으신 분들 뮤노겐 꼭 추천해야 되고요. 염증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TG,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고지혈증 환자들이 꼭 필요한 거죠.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당뇨 환자, 또 흡연으로 인한 산소 부족을 해소. 또 산화질소가 이 또 산소를 피가 잘 통한다는 말이 산소, 저산소 쪽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거니까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젊고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손상을 또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신체 장기를 보호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숨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뮤노겐이 기초 3종이 아니라 기초 4종에 끼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효능들 때문에 뮤노겐 하루에 2알 정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두 알 드시든 뭐 아무 때나 두 알 드시면 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운동 전에 드시면 좋고요. 오전에 드시면 좋고 또 오전에 아니래도 낮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낮에 한 3시 정도에 액티바이저를 저는 보통 6스푼을 3시 정도 먹어요. 그리고 나서 미노겐을 2알 정도 먹는데 오전에 먹는 것도 좋고 저처럼 3시에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2알을 또 어떤 분들은 하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하루 2알에서 뭐 최대한 4알 정도까지는 뭐 무리 없으니까 그렇게 미노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산화제 생성되는 어떤 메커니즘 보면은 예, 이 산화제 생성되는 방법이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크게 보면 이 아르기닌이라는 요 영양소, 그러니까 아르기닌으로부터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의해서, 즉 아르기닌과 그 세포 내피에, 그러니까 혈관 내피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가 나와서 이러한 이제 산화질소를 만드는, 그게 이제 L아르기닌이 L시트르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산화질소가 생성돼서 지금 얘기했던 혈압 조절부터 이 산화질소의 어떤 역할들, 또 어떤 그 효능들을 발휘하는 거고, 또 이 L아르기닌 독자적으로 봤을 때 이 L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생성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 내각물, BBB라 그래요. 이 내 혈관 쪽은요, 쉽게 통화 못해요. BBB, BBB, 블러드 베리어, 블러드 베리어 브레인인가? BBB라 해서 이 혈관을 이 L아르기닌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반응에 촉진해서 인체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끔 이 L아르기닌이 그 역할들을 해서, 또 L아르기닌은요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이러한 또 기능도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아르기닌은요 단백질, 아미노산 하나의 일종이에요. L아르기닌, L아르기닌이고 또 시트루린이 또 L아르기닌이 바뀌기도 하고, 아르기닌이 시트루린이 바뀌는 과정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아르기닌을 원료로 해서 이런 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L아르기닌이 이렇게 그 산화질소 합성 효소와 의해서 이렇게 L시스틴이 바뀌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다시 이렇게 여기 다 역할들을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제가 다시 그 동영상, 아주 좋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 그 전문가가 한 동영상을 한번 꼭 좀 한번 들어보실 거를 권하고요. 저도 사실 산화질소 홍성 작가라는 분이 한 동영상인데 그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산화질소 만들어주는 방법이 식이질산염, 이게 NO3라 그래요. 요 식이질산염을 먹어서 요게 우리 몸에서 NO2, 즉 아질산염을 바뀌고 요게 다시 산화질소로 이렇게 환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산화질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산화질소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식이질산염을 내가 먹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채소들 많이 먹으러 가잖아요. 야채들 먹음으로써 산화질소를 내가 촉진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L아르기닌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뮤노겐이 정말 좋은 이유가 뮤노겐은요 이 2가지 방식을 다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뮤노겐이란 우리 PM 제품의 산화질소 보충제가 뮤노겐인데, 이 뮤노겐이 이름이 왜 뮤노겐인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PM 제품이 뮤노겐인데 뮤노겐이에요. 이걸 알고 봤더니 원래 이걸 정확히 쓰면 이렇게 여기 대문자 나와야 돼요. 왜 그러면 이게 합성어예요. 이 뮤라는 거는 MU, 멀티에 MU를 따서 뮤고요. 이 NO는 아까 산화질소 NO라 그랬잖아요. 나이트로 옥사이드,
요 산화질소가 NO예요. 그래서 NO가 들어간 거고, GN이라는 거는 뭐 제너레이터에서 발생기, 즉 다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화질소를 발생시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뮤노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저희는 뮤노겐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고 있어요. 식이질산염으로 하는 거는 붉은 시금치가 있대요. 뽀빠이 아시죠? 그 뽀빠이가 그 시금치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붉은 시금치에 이러한 식이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뮤노겐에는 붉은 시금치에서 추출한 이런 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아르기닌이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러면 이 L-아르기닌 이러한 방법으로만 한다는 산화 수치를 회복하는 효과가 첫 번째 L-아르기닌 방법이 요 내용이 이제 길지만 넘어가면 이 뭐라 그러죠? 그 혈관에 여기 보면은 뇌피세포에서 뇌피세포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L-아르기닌 기법이 산화질소 변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식이질산염이 침샘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로 인해 침샘의 혈장 속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산화질소 만들어내는데 이런 방법까지도 같이 써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쓰고 있다. 그래서 다중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방법을 써서 만들고 있다. 이게 우리 뮤노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식이질산염으로 하는 방법 좋은 거는 뇌피세포 기능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산화질소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방법을 통해서 체내 산화질소의 수치를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산화질소 수치를 또 회복시키게 되면 이 L-아르기닌의 산화질소 합성에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수치가 높아져서 양쪽이 상호 보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생성된 산화질소는 위에서 혈류로 유입되는 병원균의 1차 저지선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화질소가 이런 역할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내용 들어가면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 저희 뮤노겐 제품 중에 이런 산화질소 합성을 촉진시키는 자극을 하는 그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요번에 보니까 이 산화질소 합성 요소가 내피에서 나와줘야 이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산화질소 합성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때 잘 나오게끔 이런 자극을 하는 게 우리 뮤노겐 제품 보시면요, 거기에 아주 두껍게 이산화황이라고 써 있어요. 이산화황이 똑같아요. 아까 일산화질소도 이 산화질소도 대기권에 있으면 오염물질이에요. 근데 이산화황도 그런 오염물질인데 재밌는 거는 이 이산화황이 우리 세포 내피를 자극해가지고 이런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뮤노겐에는 이산화황이 아주 크게 써 있죠. 두껍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얘기들이고 요거를 저희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어떤 파트너 사장님이 아니 뮤노겐에 이산화황이 들어가 있다. 이산화황이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일산화질소도 찾아보라고. 되게 오염물질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 이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이산화황, 이 황이 산화질소 합성 요소를 잘 나올 수 있게끔 자극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산화황이 그런 역할을 쓰고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뮤노겐을 떠나서 예, 이러한 이제 산화질소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뭐 식이질산염, 아질산염이 풍부한 음식들이 포함된 식단, 뭐 지정 식단들을 먹고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금연하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산화질소 보충제를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산화질소 수치 올려준다는 음식에는 적색 비트루트, 비트, 샐러리, 갓, 상추, 시금치 나왔죠? 저희 붉은 시금치, 파슬리, 양배추, 순무, 브로콜리, 당근, 호박, 치커리, 아티초코,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가지, 마늘, 강낭콩, 버섯, 고추, 감자, 고구마, 토마토, 수박 등에도 이게 올려주는 음식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타민 C와 E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체내의 산화질소 수치도 충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네, 식단만 좋게 갖춘다고 산화질소 수치 항상 최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피세포 기능 장애의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면서 이런 체내 산화질소의 수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산화질소 40대 이후부터는 현저히 줄어드니까 이런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뮤노겐은 62개의 세계 특허가 결합된 제품이 저희 뮤노겐이라고 하는 산화질소 보충제 최고의 명품이고요. 최고 명품이고 예. 아주 17초 안에 책임진다라는 것처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예, 좀 더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이 뮤노겐이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뮤노겐의 영양 성분을 봤더니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B9은 엽산이에요. 이 세 가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 추출물, 사과 추출물, 아마란트 추출물, 멜론 분말. 이 멜론 분말은 우리가 L-시트룰린이 멜론 분말 형태에 들어가 있어요. L-아르기닌, L-시트룰린, 스티알린산, 이산화황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 비타민 B6, 6, 9, 12가 왜 들어가 있냐. 저희는 또 다중인데 이러한 비타민 6과 9와 12가 혈중의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 내벽에 많은 상처들이 나거든요. 상처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안 나오게 되고 안 나오니까 산화질소가 잘 안 나오게 되겠죠. 잘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런 혈관에 상처를 내는 게 사실 콜레스테롤보다 이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수치를 낮추면 저밀도, LDL 수치 낮춰지는 거고 당연히 낮춰지니까 죽상경화도 안 일어나는 거고 신근경색 유발도 막아줄 수 있고 또 세포에 필요한 양의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수준의 헤모글로빈과 철분 수치를 유지시켜주는 이 비타민 6, 9, 12가 헤모글로빈과 철분의 수치를 또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3총사가 산소의 양도, 즉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철분, 유지시키는 산소 양도 많이 끌어주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 뮤노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 이 부분도요.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산화질소 완전 정복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보여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자신의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어떠한 그런 혈액순환, 어떠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혈관 건강에, 혈액순환에 호모시스테인이 주범이다. 콜레스테롤보다. 실제 호모시스테인이 수치가 높아져서 혈관 내피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이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상처를 메꿔줘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또 메꿔주면서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이게 죽상경화가 일어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1932년도에 정말 빨리 했네요. 호모시스테인 미국의 생화학자 두비뇨와 버치에 의해서 언급됐고 수십 년 후에 보니까 그 킬머 맥커리라는 박사가 병리학자가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얘기를 동맥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 그 속된 말로 그 제약회사 콜레스테롤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묻혀버렸어요. 무시당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야 이 호모시스테인이 이 실제 이런 심장병을 유발하는 어떤 이런 혈액 순환의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주범이다. 여기 써 있죠.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호모시스테인이다. 요놈이 진짜 나쁜 놈이요, 요놈이.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모시스테인은요, 단백질 대사에서 생기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세포 내에서 불안정하게 대사가 될 때 비정상적으로 생겨나는 독성 아미노산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다시 메티오닌 전환이 돼야 돼 또. 그런데 이게 전환이 안 돼. 이 전환이 될 때 필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타민 보시면 비타민 엽산, 비타민 B12, 6가 이런 것들을 다시 메티온에 돌려주는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면 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어쨌든 기억하실 거는 잘 보세요. 호모시스테인 검사 필요한 경우,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기억력이 감소하는 경우, 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가족력이 있는 분, 음주, 흡연, 커피를 즐기는 분, 고혈압 당뇨 환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태아의 이상, 반복 유산, 불임, 또 유아의 발육 저하, 연령이 증감에 따라 남성보다 폐경 후에 위험률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분들은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치가 낮아야 돼요. 높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 중에 관여하는 비타민이 이 비타민 9, 비타민 12, 비타민 6가 관여하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 뮤노겐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뮤노겐에. 근데 뮤노겐에는 이러한 비타민, 모리슨 4대 원소에서 하나 더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우리 뮤노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노겐은 보신 것처럼 비타민 B6, 9, 12, 또 포도 추출물, 사과 추출물은요, 이런 어떤 폴리페놀, 그러니까 뭐 플라보노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항산화에 또 활성산소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항산화 물질도 들어가 있고, 이런 포도, 사과 추출물, 그리고 아마란스 추출물이라는 게 이것도 이게 뭐 시들지 않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마란스라는 게 식물성 스쿠알렌이라고도 해요. 그 안에 식물성 스쿠알렌 아시죠? 아마란스라는 게 들어가 있다. 아마란스 이거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포도, 사과도 청사과예요. 청사과. 아마란스 추출물. 이 아마란스 추출물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또 산소양을 증결시키고 또 근육 자극 주는 어떤 그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황. 자, 아무튼 오늘 제 교육보다도 제가 한 지금 얘기에서 조금 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그 산화질소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어떤 뮤노겐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한 영상이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공부를 좀 하시고요. 기초 4종 중에 하나잖아요. 공부하시고